반갑습니다. 최세호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얘기해 볼 건 최저시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저시급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최저시급은 뭐다? 그렇죠. 인건비를 뜻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사, 카페, 저처럼 개인 카페를 운영하든 장사를 하든 음식점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혹은 알바를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쓸 수밖에 없는데 안 있고서 혼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거의 한 달 정도 해봤었는데 한 달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만에 바로 5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한 5시간 빼고 거의 이제 육체 노동을 계속 하니까 살이 엄청 빠지고 물론 좀 그래서 이제 살이 많이 빠져서 좀 훈훈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해봤었을 때는 건강상 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옆길로 샜는데 개인 사업자로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최저시급은 많이 걱정이 돼요. 최저시급이 많이 걱정이 되고 지금도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5년 경에는 5,580원, 2016년에는 6,030원, 그리고 2017년에는 6,470원, 그리고 대망의 올해 2018년에는 7,53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약 1,000원 이상이 올랐죠. 약 1,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8,350원이 올랐어요. 지금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선 후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약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많은 이제 금액이 오르면서 주변에 장사를 하시는 분, 가게를 하시는 분, 그리고 뭐 일반 음식점,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분들이 왜 힘들까요? 바로 사람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쓰기 때문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야간 수당이라든지 주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주휴 수당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나라 3군데 내외로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고 그 다음에 야간 수당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당을 챙겨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고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고용주 보호법은 없습니다. 고용주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일부분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알바가 누군가 칭하기는 을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을로 보이는 갑이라고 저희들끼리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알바를 너무나 잘하고 정말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일도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더 잘해주는 정말 공허한 친구들 많이 있는데 가끔씩 왜 지각도 하고 일도 잘 못하고 뭐 비품을 망가뜨리거나 그 다음에 손님과의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느끼고 오히려 뭔가 자기가 불리하다고 싶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 뭐 내가 찌르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의 그 친구들이 하는데 물론 압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런 을로 보이는
밥, 즉 알바를 보고 눈치 보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을 봤었을 때, 저를 보면서 갑자기 환해졌네. 제 주변을 봤었을 때 어떻게 바뀌고 있냐? 지금 영업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을 많이 줄이고 있고, 영업시간이 줄임과 동시에 그 알바생 뭐 평일 마감이라든지 주말 같은 경우에 사장이 원래 알바생을 썼다면 알바생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내가 대체를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본인 일하시는 사장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많고 최근에 보면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뭐 KFC 기타 등등 이제 유명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무인 포스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 쪽에도 무인 포스기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많아졌는데 무인 포스기 같은 경우에 조금 고급 사양은 한 25만원 내외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양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한 12만원에서 저렴하게는 한 9만원대,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무인 포스기가 사람을 1.5명을 대처한다고 합니다. 무인 포스기가 1.5명만큼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무인 포스기를 입구와 그 다음 매장 원래 포스기 있는 자리까지 2대를 갖다 놓으면 제일 저렴한 가격 한 10만원대로 한 10만원 정도로 봤을 때 2대 하면 20만원이거든요. 그럼 이 20만원 렌탈비를 내므로써 사람 3명을 쓰는 효과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장이 가게 뭐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카페 같은 음료를 만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냥 포스기로 이제 주문을 다 받는 건데 결제도 어차피 그쪽에서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하고 그 사람은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저분했었을 때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고 이거는 제가 들은 상황인데 제 와이프가 예전에 스타벅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점장까지 하고 제가 권유로 지금 이제 출산과 함께 쉬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 스타벅스가 2017년 카페인데 불구하고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스타벅스 한 해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1조가 넘었고 그래서 그때 대표와의 간담 뭐 형태로 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 100%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스타벅스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이슈화가 무인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만드는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트너분들, 스타벅스 파트너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 스타벅스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뭘까요? 그 매출 1조 원 매출에 대비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만약 무인 이 기기가 음료를 만들고 주문을 받고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 뭐 하는 모든 과정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 기계 값이 얼마일까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이더라도 세대만 구매를 하면 연 1억 5천이에요. 한 매장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인데 그렇게 되면 알바를 뽑거나 혹은 이제 교체할 비용도 안 들고 그리고 한 시간에 보면 보통 매장이 한 3명 내외에 있어요. 바쁜 매장 같은 경우는 4, 5명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한 3타임 정도는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명만 해서 하루에 아침 뭐 한 8시 열어서 밤 10시에 닫는다 치면 몇 시간이죠? 거의 뭐 한 13시간 뭐 내외 해서 거기에 곱하기 현재 시급을 곱하는 거예요. 7,530원을 곱하고 그러면 약 한 10만 원 내외가 되더라고. 그다음 이제 뭐 야간 수당, 뭐 주일 수당 하면 더 붙겠죠. 거기서 곱하기 3을 하면 약 한 4,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곱하기 30, 한 달만 치더라도 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1,500만 원이 든다면 거기 곱하기 1년 12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1억 8천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 관리,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다 바뀌잖아요. 기계로 다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 관리하는 사람만 오고 그 다음에 바 빼고 다른 곳에 청소하는, 혹시 모르죠, 나중에 무인 청소 기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표가 물었겠죠. 그 말은 뭐냐, 대체가 되면 가장 많은 차지하는 그 스타벅스 파트너도 엄청 많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파트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싹 빠지게 된다면 그만큼의 고용됐던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순수익이나 순매출 올라가지만 그만큼 해고되는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1,005점이 넘었다고 얘기를 들었었으니까 1,005점에 한 매장당 보통 뭐 파트너가 한 10명 내외인 것 같아요. 10명 내외인 거 봤을 때 한 10,000명 이상의 근무를 하는데 그만한 사람들이 대체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저 시급을 얘기하다 너무 멀리 왔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 장사나 일반 음식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알바를 대체해서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 두 분이서 운영을 아예 그냥 전담을 하시겠다고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말도 없습니다. 쉬는 날도 없고 빨간 공휴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월세, 세금, 공과금, 각종 부자재비,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감가상각비, 기타 등등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카페라든지 장사를 하긴 가게를 오픈했었을 때 투자 대비 원금 회수를 한 2년 반, 3년만 해도 잘 하신 거예요. 2년 정도만에, 1, 2년 정도 했으면 정말 잘 하신 거고요. 2,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노후화가 엄청 됩니다. 한 2년 반, 2년 넘으면 이제 노후화가 되기 시작해요. 3년 정도 되면 각각 이제 가게 곳곳이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서지고, 기계들도 문제가 조금씩 생깁니다. 이게 이제 감가상각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잘하시는 분 같은 경우 매출을 상당히 높이고, 나중에 이제 권리금을 받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 부분의 권리금에 대해서는 언젠간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권리금을 받고 팔거나 다른 형태로 자기가 본인이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취직을 하고 싶거나 취직을 다시 하겠다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해외에 최저 시급이 상당히 높아요. 해외 최저 시급이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이제 일찍 열고 일찍 문 닫는 곳도 상당히 많고, 대신에 우리는 거의 24시간 문 열린 곳도 너무 많잖아요. 아마 그런 형태의 가게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사라질 것이고, 혹은 있더라도 무인 편의점, 무인의 형태가 많이 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 제가 하나의 더 카페를 열거나 다른 장사를 하게 된다면, 가게를 오픈하게 된다면 아마 저는 무인 카페나 무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해볼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들어가는 인건비, 저 같은 경우에 인건비만 한 달에 최소 한 5, 6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으로 치게 되면 거의 7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6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를 무인 포스기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무인 카페로 바뀌게 된다면 관리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이 할 것 같고, 아마 저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신 사장님들, 개인 사업자들, 혹은 대표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혹은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글로 남겨주시고요. 대부분 봤었을 때 두 명이서, 이제 부부 두 명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월
400 이상, 500 이상 보신 분들이 잘 없어요. 순수익으로. 그렇게 되면 한 명당 약 한 200만 원 내외죠. 그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뭐 한 100, 150만 원 내외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하는 시간 대비 그분들의 최저 시급은 정말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장이니까 다 감내해야 되지 않냐. 고용주니까 혹은 운영자니까 다 감내해야 되잖아. 맞습니다. 그걸 이제 감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 혹은 여러분들이 예상만 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풀어봤습니다. 조금 평소보다 조금 길게 영상을 했었는데 다들 최저 시급 그렇게 되면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알바를 비싸게 거의 뭐 7,000, 8,000원 주고 알바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알바가 초보, 그러니까 이제 전혀 경력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주고 5시간만 일한다 하더라도 8,000원이면 4만 원이거든요. 그만큼을 주고 일하실 사장님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회사에 취직이나 취업을 하고 싶은데 다들 뽑는 건 경력자다. 그러면 내가 경력자가 되고 싶어서 경력을 쌓고 싶은데 그러면 난 어디서 경력을 쌓냐. 그게 아마 알바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알바를 하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 옛날 쉽게 많이 했거든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경력을 어디서 쌓냐, 얼만큼 일하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사장님들이 경력이 있는 알바만 선호하거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쓸 겁니다. 정말 조금 뭐 제가 이 부분에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렵게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끝에 너무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런 전반적인 제가 얘기한 수박 겉핥기에서 안에 수박을 조금 먹을까 말까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부분들 다 이해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제 카페 2호점에서 여기 카페 2호점에서 녹음을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갑자기 급 마무리하지만 행복한 하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